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독학하기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남경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에서 이 기출문제를 좀 잘 습득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점유권과 소유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용익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용익물권은 세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득점 분야로 잡아야죠. 놓쳐서는 안 되죠. 용익물권은. 자, 1번부터 풀어볼까요? 용익물권 1번. 자, 지상권에 대해서 나왔죠. 여러분들 지상권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뭐라고 빌려 쓰는 거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물론 빌려 쓰고 있는 그 지료, 사용료는 유상, 무상 다 가는 겁니다. 지료는 지상권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 일필지 전부일 수도 있지만 일부를 빌려 쓸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를 빌려주는 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빌려 쓰는 자를 지상권자라고 그러죠. 지상권자의 소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한다. 자, 여기 지상권에서 여러분들 용익물권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제한물권 중에서 부종성이 없는 게 지상권이에요. 부종성이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부종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 지상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존속기간이 소멸하지 않는 한은 건물이 멸실됐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상 건물과 지상권은 서로 분리 양도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지상 건물과 지상권이 함께 양도했더라도 건물의 이전 등기만 가지고 지상권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지상권은 이전 등기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게서 지상권은 부정성이 없다라는 거. 자, 요즘에는 이 지상권이 사용 수익할 목적 없이 담보 대용으로 하는 지상권이 시험 문제가 곧잘 잘 나와요. 저당권을 잡으면서 지상권도 같이 잡아버리는 거. 이걸 담보 대용의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킨다면 이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곧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놓으셔야죠. 이 지상권. 자,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상권에 관한 문제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지상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우리 부종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설명했잖아요.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멸실됐더라도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있는 한 지상권은 존속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가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요. 지상권자한테 당신 나가시오라고 못 하죠. 지상권은 새로운 신소유자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자한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지상권자한테 나가주시오라고 못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았죠.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환매권 행사로 다시 소유권이 토지가 회복이 됐어. 그런다면은 만약에 건물의 신축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취득권이 생긴다면은 환매권자인 토지 소유자가 커다란 침해가 되죠.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취득권은 성립할 수 없다. 맞았죠. 이거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어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아무튼간 1번은 틀렸고 2번, 3번은 맞았는데 자, 4번, 5번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4번, 5번. 자, 4번은 법원이 결정한 지료. 자, 법원이 합의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한 지료가 2년 이상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년 이상 지료가 지체되고 있다 해서 소멸 청구하는 것이 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되면은 소멸 청구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럼 법원에서 결정해 줬으면은 지료를 지급해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운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확정 후부터 2년이냐 판결 확정 전후를 합산해서 2년이냐 소멸 청구 대상이 되는 거. 판결 효력은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판결 전후에 합산해서 2년간 연체됐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전후를 합산해서 2년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 맞았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까지도 같이 설정했어요. 이게 바로 담보대용의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사용 수익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을 못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건축을 하면은 담보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건축을 못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담보대용의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서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죠. 맞았습니다. 우리 이 지상권은 사용 수익할 목적의 지상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담보가치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지상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의 답은 1번이죠. 자, 이 지상권은 부종성이었기 때문에 자, 1번 확인해 볼까요? 부종성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됐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제가 동그라미를 왜 여기다 놨죠? 부종성이었기 때문에 소멸한다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걸 동그라미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 건물이 전부 멸실됐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존속합니다. 지상권은 존속기간에 존속합니다.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이 2번도 지상권은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자, 이거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안 생긴다고 그랬죠. 맞았죠. 그 다음에 4번도 법정지상권 2년 이상 지체됐을 때는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그 다음에 5번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우리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잡을 수 있는데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았죠. 아까 동그라미가 여기 동그라미를 그쪽으로 비치니까 그렇게 보였구만요. 1번만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틀린 것은 답이 1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상권은 부종성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지류지급은 지상권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오케이. 유상무상 다 가는 겁니다. 지류지급은 요소가 아니라는 거.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자,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오케이. 자, 왜? 지상권에 기한 토지 공작물은 정당하게 권한 있는 자의 공작물이잖아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한 소유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물 수거권과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의 양도는요. 설정자의 동의 없어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걸 금지시키는 특약도 무효입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구분이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수목은 제외되죠. 이 수목은 구분시장권을 설정을 못하죠.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구분시장권 설정할 수 있어요. 맞았죠. 자,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나왔네요. 이 지상권도 같이 설정해서 이걸 담보대용의 지상권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게 시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담보대용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따라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3번이네요. 2번은 답이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죠.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 자, 3번으로 들어갈까요? 한번. 자, 을은 가부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게 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X토지에. 다음 중 옳은 거. 자, 을은 가부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자, 이 지상권은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이래야죠. 틀렸습니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은 존속기간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생소유자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지상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지상권자한테 토지 반환해달라고 신소유자가 청구할 수 없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3번 을이 약정한 치료 이 1년 6개월분 후 연체돼. 자, 여러분들 치료는 2년 이상 연체됐을 때 지상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6개월 후 연체됐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소멸 청구 대상이 아니죠. 2년 이상 연체돼야죠. 2년 이상.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라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한다면 이 건물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5번 지문 볼까요? 5번 지문. 자, 5번 지문은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281조를 보면은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최단기간, 종료물의 최단기간 30년, 15년, 30년, 15년, 그 다음에 5년이라는 이 최단기간, 종료물의 최단기간이 적용됩니다. 종료물을 정했을 때는. 근데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았어. 종료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15년이죠. 물론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다 그러죠. 수목은 언제나 30년. 그래서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단기간을 제한을 받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도 틀렸고. 그럼 맞은 것은 지금 3번에 2번만이 맞았죠. 2번이 3번은 2번만이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 자, 2번은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주간에는 토지의 신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당신 토지 반환해 주시오라고 못 한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은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만이 맞았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해결했고 4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용익물권에 들어가 보니까 참 쉽잖아요. 그래서 4번 문제. 자, 관습법정의 법정지향권에 관한 설명정 틀린 거. 이 관습법정의 법정지향권은요. 자, 이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향권이 생기는 게 관습법정의 법정지향권이죠.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어야죠. 이 관습법정의 법정지향권은 의무규정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면 관습법정의 법정지향권은 안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자,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럽니다. 이러면 관습법정의 법정지향권 생기는 거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잘 풀어봅시다. 자, 틀린 것은 1번 법정지향권을 양도하기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자, 법정지향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러면 1번 맞았죠. 등기해야 한다. 자,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등기 없더라도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처분하려면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는 얘기지.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양수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등기 없이도 양수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뭡니까?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1번은 맞았지만은 2번은 틀렸죠.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등기 없이도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2번 틀렸어요.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토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있죠. 4번, 치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죠. 법원에서 결정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4번도 맞았죠. 그러면 협의든 법원이든 결정된 바가 없어요. 무상지상권이죠.
결정된 바가 없으면 무상지상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고 지류 증액 청구권도 안 생기죠. 무상지상권이니까 결정된 바가 없으면은 협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 준다는 거. 그러면은 4번은 맞았죠. 자, 5번으로 들어갈까요? 5번. 동일한 소유 물건, 동일 소유 건물에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어요. 철거하기로 합의가 됐으면은 법정 시한권 안 생긴다고 그랬죠. 철거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면은 법정 시한권은 안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번 맞았죠.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2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정 시한권은 지상권을 등기 없어도 발생하지만 제3자한테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한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4번을 해결했고 5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5번 문제. 자, 우리 제사의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도 의뢰 토지의 허락 없이 붙이는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했어요. 자, 1985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게 30년이 지났죠? 그러면 20년만 지나면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그럼 30년 현재까지 평원공연에게 분묘를 기지해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묘소유 봉사에 계속하고 있을 때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죠.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라고 그러죠. 자,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지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아니죠. 분묘의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토지 일정량을 이용하는데 이 시효 취득할 때는 원칙이 무상이죠. 무상. 이 뭡니까? 무상이고 이건 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등기할 길이 없죠. 다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봉헌과 시신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없단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고 자, 분묘기지권이 취득한 그 부분에 새로운 묘 설치는 안 되죠. 새로운 묘 설치가 안 되죠. 자, 아무튼간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옳은 것은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장 청구 못하죠. 분묘기지권이 생겼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돼. 그리고 소유권 취득이 된 게 아니에요. 분묘기지권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라고 나왔으면 틀렸어요. 그렇죠? 기지권, 일종의 특수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갑은 붙이는 묘를 못 치는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 권능이 있다. 틀렸죠. 새로운 묘 설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묘 설치 안 돼요. 그러면 다 틀렸어요. 4번 봅시다. 4번. 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자, 이거 포기 의사표시만 갖고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점유 포기 없더라도 소멸한다. 맞았네요. 4번이 맞았어요. 자, 5번. 갑은 을에게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거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원칙이 무상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맞았네요. 자, 5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죠.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이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우리 관세법상에 인정되는 일종의 특수지상권인데 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양태는 세 가지예요. 타인의 토지에 허락을 얻어서 묘를 설치했고 이런 문제같이 무단으로 묘를 설치해서 평원공유로 20년이 경과돼서 시효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만 팔아먹었을 때는 바로 타인의 토지인 분묘기지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에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는 거. 자, 이래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6번으로 들어갈까요? 지역권이 나왔네요. 지역권이라는 거 뭐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그래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의 전부만 가는 거죠. 전부만. 그지만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정자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래요. 지역권자의 토지가 요역지고 이건 일필지의 일부도 무방하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여기는 전부만 가능합니다. 요역지는. 그러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역권은 설정기업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여기 지상권은 지상권자만 이용하는 배타성, 독점성이 있잖아요. 지역권은 공용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공용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지역권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설정자도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위에서 여러 개의 지역권, 다수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공동 이용권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이 부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역권 파트에서 꼭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부종성과 불가분성. 부종성과 불가분성은요, 꼭 좀 정리해 놓으셔요. 292조에 나오죠. 292조.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지 못해요.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해요. 요역지의 운명을 갖춥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 부종성.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도 이전되죠. 자, 불가분성이라는 거 뭐냐?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동 소유일 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일 때 한 사람의 어떤 사유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좋은 것은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이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전원이 다 취득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에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겼다. 전원에게 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지만 나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다.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전원이 소멸 사유가 생겨야 소멸합니다.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 시 기간의 중단 사유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중단 효력이 안 미칩니다. 전원에게 중단 사유가 생겨요. 왜? 이런 것들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불가분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죠. 다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죠.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 있죠. 자,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요역지의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행사해서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죠. 불법 점유일 때는 요역지를 불법 점유일 때는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대상이 되죠. 지역권은 소멸시효. 우리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지역권 문제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에 불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부종성 때문에 맞았네요.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역지는 한 필요 토지 전부의 하나, 승역지는 한 필요 토지 일부일 수도 있다. 맞았죠? 요역지는 전부해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맞았죠?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반환 청구권은 없어도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 맞았어요.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오케이. 이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거. 4번도 맞았어요. 5번. 공유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을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설치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자, 우리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의 정도 비율로 요역지 소유자가 설치된 공작물의 설치 비용이나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300조 2항에 나와요. 300조 2항. 2항을 찾아보면은 5번이 틀렸구나. 그러면 틀린 걸 골라라. 5번이네요. 간단하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답이 5번이고, 자, 7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7번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지역권은 한 문제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지역권은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상속이 되면은 지역권도 상속이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역지가 불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지역권만은 양도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틀렸어요. 부종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권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토지의 편익을 이용할 수 있다. 오케이. 바로 승역지 일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걸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3번도 맞았죠. 4번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는 없다. 오케이. 적법점유야만이 인정되죠. 불법점유에서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 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좋은 거잖아요. 취득하죠.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이 틀렸네요. 7번의 답은 2번이죠. 자, 8번으로 들어갈까요? 쉽죠, 여러분들. 지역권은 놓쳐서는 안 되죠. 자, 틀린 것은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불법점유자에게는 취득시효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맞았죠. 적법점유야만이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 1번 맞았죠. 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맞았죠. 2번 승역지 점유자가 침탈될 때는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 있다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은 없다고 그랬어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지역권과 저당권이에요.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 없어요. 그래서 2번 맞았죠. 3번 승역지는 일필 토지하지만 요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오케이. 이건 틀렸네요. 이건 거꾸로 나왔네.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에도 무방하죠. 요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에 하죠. 근데 일부라도 무방하다. 거꾸로 써놨네요. 깜빡 틀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요역지는 전부에 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해요. 거꾸로 써놨어요. 틀렸어요. 3번. 4번.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요역지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자는 지역권까지도 다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았죠. 자, 우리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오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좋은 거니까 취득한다고 그랬죠. 맞았죠. 그러면 틀린 것은 3번만이 틀렸죠. 8번의 답은 3번이네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자, 9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지역권에 관한 문제죠. 자, 지역권에 틀린 것은 일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요역지는 전부에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지역권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는 거죠. 이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맞았죠. 아주 잘 나오잖아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부정성 때문에 요역지에 분리해서 지역권만은 양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92조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맞았죠. 자,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이 지역권 설정자에게 이기하여 공작물로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거꾸로 써놨네요. 자, 이기라는 것은 승역지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는 해서 틀렸어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대상인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리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자라는 말도 틀렸죠. 지역권자에게 넘기는 거죠. 이기라는 건 무상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기함으로써 이 부담 의무를 면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역지 토지의 수선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는 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너 이 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당신 가져가시오 라고 무상으로 넘겨버리는 의사표시예요. 그걸 이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기가 발생했을 때 이 지역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299조에 나와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승역지의 지역권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자기가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해요. 그래서 이기가 의해서 자, 이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기에 의해서 지역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자, 299조 위기라는 말은 떠넘긴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위기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물권적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그러면 위기에 의해서 지역권의 대상인 토지, 승역지의 대상 토지를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것은 등기해야 취득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 부분을 지역권의 대상인 토지를 취득했어. 그러면은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하죠.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하죠.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이것은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소멸하죠. 자, 이 부분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지만 왜? 법률 행위니까. 그렇지만 혼동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위기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리는 의사표시를 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써 있잖아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거꾸로 써 있어요. 정확히 확인을 해보세요. 299조에서.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맞았죠. 자,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4번이네요. 자, 9번 문제에서는 답이 4번이죠. 자, 10번으로 들어갈까요? 이봐. 자, 10번은 지역권 문제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지역권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지역권. 자, 지역권은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분리 양도 못 한다고 그랬죠.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요역지에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오케이.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도 못 하지만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292조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았죠.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할 수 없다. 자, 그렇죠. 지분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전원에게 소멸사유가 생겨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았죠. 이건 다른 공유자에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의 소멸사유가 생겨야만이 소멸된다는 거.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자,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죠.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나쁜 거잖아요. 이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승역지동, 요역지동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존속합니다. 전원의 소멸 사유가 생겨야만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지의 대상이 되죠. 맞았죠. 그래서 20년 동안 경과했다고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취득한다고 그랬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그러면은 5번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10번의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지역권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10번까지 살펴봤는데 자, 11번은 전세권에 관한 문제네요. 그러면 전세권 문제를 또 풀어보기로 합시다. 전세권. 자, 1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 303조에 나오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타인의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를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데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전세금을 반환받는 거죠. 전세금을 반환받고 만약에 그 부동산에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를 붙일 수 있죠. 경매를 붙여서 전세금의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는 제도가 전세권이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겸유되고 있죠.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좀 주의하세요. 용익물권성으로 보면은 기간이 만료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담보물권성으로 본다면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는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시까지는 전세권의 담보적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그 등기는 담보적 성질로서는 유효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용익물권성은 소멸하지만 전소기간을 만료로서 담보물권성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는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러면 담보물권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매 붙일 수 있잖아요. 경매 신청권이 있죠.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됐을 때는 별채권이 인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인정되죠. 물상대의성 다 인정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담보물권적 성질이라고 보야죠. 이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 최장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죠. 그렇지만 건물전세권만 여러분들 건물전세권만 있는 것이 건물의 전세권만 인정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단기간은 토지전세권에서는 없어요. 건물전세권만 1년이죠. 그 다음에 건물전세권만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하는데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 소수를 요하지 않아요.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 지금 준 것만 가지고 전세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것 정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우리 문제 풀어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1번. 전전세 후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전전세권은요. 원전세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원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전전세권도 소멸해요. 그래서 전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대로 존속하죠. 그러면 넘을 수 없다. 맞았잖아요. 2번.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이 점유하고 있으면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았잖아요. 자, 3번.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금지 특약은요.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우리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잖아요. 근데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한데 이걸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맞았습니다. 맞았죠? 맞았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존속기간 만료로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전세권이 자체로 소멸하면 기간 만료돼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죠.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볼까요?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304조 1항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가?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권을 빌려, 토지 임차권이에요. 을이 빌렸어요. 토지 임차권자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병한테 빌려줬어요. 이게 건물 전세권이죠. 그러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죠. 이 임차권인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죠. 이게 304조 1항이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하고 동의 없이 이 토지 임차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그러죠. 304조 2항에 나오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5번은 맞았죠. 5번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1번의 답은 4번이죠. 4번이라는 거.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는 거.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조심하세요. 자, 1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봅시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건물의 사용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서 상린관계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용되지 않는다.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해당하고 있을 때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랬죠.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지만 설정 행위로 금지 특약을 맺을 수가 있죠. 306조에 나오죠. 자, 그렇지 않고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금지 특약을 맺으면 그 금지 특약으로 제한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전세권 설정자가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거. 경매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전세 목적물의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이 동시행관계예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려야만이 경매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목적물을 반환했고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줬는데도 전세금을 안 줄 때만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려야만이 경매 붙일 수 있으니까 목적물을 반환했고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줬는데도 전세금을 안 줄 때만 경매 붙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좀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간 317조에 서로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 목적물의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 또 전세금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목적물을 반환한 후에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거. 4번 맞았죠. 5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요. 자, 용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용법을 위반하면은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은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2번의 답은 1번이네요. 12번의 답은 1번. 1번. 자, 우리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죠.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전세권자도 인지사용 청구권이나 주의토지 통행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깁니다. 전세권자에게도 생긴다는 거.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맞았죠. 자, 우리 13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단독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주택입니다. 주거용 건물이죠. 지금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분. 자, 일부분의 전세권.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일필 토지 일부분이나 일동호 건물의 일부분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일부분의 전세권. 일필 토지 일부분이든 건물의 일부분이든 일부분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 나머지 건물 부분 은혜는 이거 우선 변제권이 아니 경매 신청권이 있냐 이겁니다. 경매 신청권 없죠. 그 일부분만 경매를 붙여야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이 아닐 때는 경매 못 붙입니다. 못 붙이는데 나머지 부분에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냐? 일부분의 전세권이라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죠. 자,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경매 신청권은 없더라도 무엇은 인정된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경매를 붙이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 일부분만 경매 붙여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못 붙인다는 얘기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일 때 그 부분만 경매를 붙여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부분의 전세권일 때는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은 없어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됩니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취득에 틀린 것은 1번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오케이. 설정행위로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으면 양도가 제한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자유롭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은 토지 전세권에서 있는 거죠. 건물 전세권이잖아요. 근데 무슨 난데없이 지상물 매수권이 겠어요? 그러면 2번은 틀렸죠. 2번은 틀렸죠. 이 건물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된다면은 이건 맞는 얘기지만은 이 토지 전세권에서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2번은 틀린 거죠. 3번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오케이.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금 반환 시까지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아까 설명했죠.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아무튼 3번 맞았고 4번 갑은 주택을 전부를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리 일부분의 전세권이라도 전부에 대한 전세금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죠. 전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맞았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는 경매 못 붙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못 붙여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돼요. 그래서 4번 맞았고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X부분이 아닌 부분 나머지 부분에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맞았죠.
이 4번과 5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4번도 맞고 5번도 맞았죠. 경매 신청하려면은 그 부분만 경매 붙이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 못 붙인다는 거. 그러면 13번의 답은 2번이죠. 자, 14번으로 들어갑시다. 14번은 다음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 가능하죠. 원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법정갱신. 이게 시문제가 4번이나 나왔어요.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인정되는데 법정갱신이 됐을 때는 변경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대항 가능하다는 거. 변경등기 없이도. 그러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틀렸죠. 2년이 아니라 법정갱신은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자, 312조 사항을 보면은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요. 거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서로 건물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용익목 전세권 취득한 자에게 이 건물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죠. 제3자한테 전세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번 맞았죠. 3번 맞았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자기 비용으로서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다는 거. 그래서 4번 틀렸죠. 자,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 목적으로 된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틀렸죠. 자,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죠. 원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전세권도 소멸해야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기 때문에 전전세금 반환도 지체되고 있을 때 경매 붙이한다는 거.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전세권도 소멸될 때 하나,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전전세금 반환도 지체될 때 둘,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원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든가 원전세금 반환이 됐다든가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반환이 됐다든가 이러면 경매를 못 붙이죠. 그것 좀 염두에 두셔야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4번의 답은 3번이죠. 맞은 것은 3번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14번 얘기였고 15번. 자, 15번 봅시다. 우리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 수수가 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전세금은 성립 요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 않는다.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았습니다. 맞았죠. 용익물권성이 주된 기능이죠. 그렇지만 부가적 기능으로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리해드렸잖아요. 2번 맞았고 3번 건물의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이에요. 일부분의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았네요. 자, 그 부분이 아니고는 경매를 못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부에 대해서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도 맞았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되냐. 자, 4번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의 전세권자에게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자, 여러분들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래에 완전 배제하는 것일 때는 무효라고 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지금 현재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기가 되면 전세권은 발생합니다.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거 맞았습니다. 전세금 지급이 됐고 설정계약과 등기가 되면은 아직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이 된 거죠. 맞았죠? 4번 맞았고. 자, 5번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사유, 3자의 합의에 이의가 있으면은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주의하세요. 전세권, 그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것은 채권자 명의로, 전세권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하는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자, 설정자, 건자, 그 다음에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유효하다. 맞았죠. 그러면 15번에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이 틀렸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빠꾸 해보면은 1번은 현실적 수수가 되어야만이 전세권이 전세금이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전세금은 반드시 성립 요소지만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이래서 우리가 용익물건을 15문제를 풀어봤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익물건을 잘 정리하세요. 용익물건이 쉬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용익물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담보물건, 유치권과 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유치권 2문제, 저당권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죠. 유치권과 담보, 저당권은 5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